안녕하세요. 저는 화폐연구소 소장 김기동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한국조평사에서 근무하였고 화폐본부 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돈과 관련한 다양한 글도 쓰며 또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나도 로또 한 번 됐으면 좋겠다. 이 말 모두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또한 돈은 귀신도 부린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돈이 양반이다. 이런 속담까지 있는 걸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돈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몇 가지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5만원권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 화폐 5만원권에는 심사인당이 그려져 있죠. 심사인당이 화폐에 등장한 첫 여성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심사인당은 화폐에 실린 두 번째 여성입니다. 첫 번째 여성은 1962년 5월 16일에 발행된 100칸 지폐에 등장하는 젊은 엄마 권 씨입니다. 그 당시 어린 아들 윤 씨와 함께 저금통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인물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두 분이고요.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데 80이 넘은 할머니가 되셨고 그 아드님은 60이 정도가 되셨죠. 1962년은 5.16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위인이 아닌 또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 집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한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숨겨진 부인과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루머도 돌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당시의 상황이 자금은 부족한데 경제 개발이 절실하던 시기였답니다. 결국 국민들의 저축이 굉장히 필요했었죠. 조평사에 저축 장려를 할 수 있는 화폐 도안을 준비하라는 그런 지시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가장 친근감이 있고 또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죠. 고심하던 조평사 도안실장은 조평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던 권 씨를 덕수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면서 뒤에 아들의 돌사진도 받아가지고 함께 화폐 도안으로 올렸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채택된 것이죠. 물론 조평사에 함께 다닐 때 상당히 친했고 기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권 씨 본인에게도 화폐 도안에게는 비밀로 했었고요. 권 씨 본인도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화폐는 단 24일간만 통용되고 사용이 중지된 단명의 화폐입니다. 기간이 매우 짧아 유통량도 적었지만 화폐 단위를 그 당시 환내에서 원으로 바꾸게 된 화폐 계획이 단행됐기 때문에 모든 돈은 은행에 예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가치가 아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은 한 2, 300만 원 그런 호가하는 귀한 화폐가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안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혹시 모자상 101건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자, 다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폐 속 인물의 위치에 대한 숨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지폐가 있다면 한번 꺼내 보세요. 위인들의 얼굴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오른쪽에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지폐의 왼쪽에 인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왼쪽에다 인물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좌의정이 우의정보다는 상위 개념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던 일본 지폐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지폐가 모두 오른쪽에 인물을 넣었기 때문에 따라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1950년부터 발행한 지폐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초상화가 지폐의 왼쪽에 새겨졌는데요. 6.25 전쟁이 끝나고 1956년에 이 초상이 중앙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 부분도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 반공이 국가 최고의 정책인 상황에서 좌익은 공산주의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좌익이냐?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돌았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지갑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돈을 접어서 가지고 다녔는데 돈을 반으로 접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대통령의 얼굴이 딱 반으로 접히게 되었죠. 또 지폐의 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아첨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불호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해인 1957년부터 초상을 부랴부랴 오른쪽으로 옮겼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모든 지폐의 인물은 다 오른쪽에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지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전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동전의 테두리를 한번 봐주세요. 동전 둘레에 톱니가 있나요? 얇고 중요하지도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톱니를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자인? 미끄러지지 말라고? 동전에 톱니가 들어간 이유는 동전의 훼손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세기 당시에 영국의 동전은 비싼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전의 가치보다 동전의 재료인 금과 은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금화와 또는 은하의 테두리를 살살 조금씩 깎아서 금과 은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모양이 점점 훼손되고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자 당시 영국 재무부에서는 유명한 과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뉴턴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었죠. 톱니를 테두리에 넣자고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운동의 3법칙과 만류인력의 법칙, 또 헨리 혜성을 발견한 바로 그 뉴턴 맞습니다. 톱니 무늬를 넣은 이후에는 이 동전의 훼손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이를 유럽의 각 나라에서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뉴턴은 이 아이디어를 계기로 조폐국 감사에 임명되었고 사망 직전까지 30여 년간 왕립 조폐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금이나 은으로 동전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 톱니무늬를 왜 계속 새길까요? 동전에 톱니무늬를 새기는 데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조 방지와 포미 유지를 위해서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톱니무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야기를 알고 보니 돈이라는 게 좀 뭔가 새롭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돈에 들어간 무늬, 초상의 위치, 인물의 선정 기준 등 작은 부분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 시대적인 배경, 문화, 정치적인 상황 등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데요.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또 변화하기도 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비대면 문화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돈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 김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